안녕하십니까, 이병관입니다. 엘성건축의 이병관 건축사입니다. 인천 검단 F3 지역에 대한 상가주택 5가구 중 복층형 3가구를 설계한 사례에 대해서 간단한 해설과 함께 상가주택 짓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약 78평이고요. 4층 상가주택입니다. 5가구 모두 3룸이고요. 복층 3가구입니다. 일조권이 걸리는 땅으로서 계획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검단 F3에 속해 있고요. 상가주택 입지 조건을 보면 8m 도로에 15m 접한 78.98평 대지입니다. 대지 면적은 꽤 큰 편이죠. 이면이 도로에 접한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일조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활용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5가구 규제에서 3가구가 복층형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전체 3룸 가구로 근생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5가구 규제가 있는데 3가구가 복층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수리론 가구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1번부터 5가구까지 1번부터 3번까지는 복층형으로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5가구 모두 3룸 플러스 화장실 2개 형태로 계획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 설계 목표 말씀드리면 상가주택 입지 분석이 최우선이죠. 그 다음에 테라스 공간, 일조권이 걸리면 테라스 공간이 확보돼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가장 중요하고요. 인접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는가를 감안해서 내 건물이 더 높게 지어지는 것을 판단합니다. 점포규명 단독주택의 인면의 차별화, 인면은 일단 미니멀리즘을 표방했고요. 접근 시선은 최대한 배려. 접근하는 시선에서 여러분들이 상가주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배려를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검토하는데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샘플로 찾아보았습니다. 자, 계획대지는 F3지구의 코너에서 바로 옆 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보행동선에서 여러분들께서 보행동선에서 이쪽에 이게 이제 속도 저감 장치죠. 그 다음에 좌회전이 끊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좌회전이 끊기니까 여기가 메인 입구가 되겠습니다. 근생 있고요. 근생 있고요. 근생 바로 앞에 주차 건물 8번 있고 8번. 그 다음에 상가주택이 있고 상가주택이 있고 여기에 걸려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조 방향은 이쪽으로 살짝 걸리는 거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앞에 전면에 폭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일조가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앞에 2차선 그 다음에 1차선 그 다음에 도보도가 있고 그 다음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곳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건물의 면적 범위는 55.93평 정도 나오고요. 대지가 78평에서 예를 들어서 80평 기준으로 약 48평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55점 정도 쓴다면 이제 대지 면적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관점을 갖고요. 폭은 12m고 깊이는 약 19.8m 대지입니다. 이런 대지를 활용할 때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4층이 형성되는 범위, 이 범위 내에 건물을 안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이제 대지의 관건이죠. 주차는 이쪽으로 최대한 많이 집어넣는 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상가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뒤쪽에 주차장이 아무래도 다 들어서기 때문에 앞쪽에 전면 주차 금지 구간이 있는데 도로 구간에 대한 검토가 같이 필요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거는 가구수 배열을 뜻하는데요. 여기 좀 자세히 보도록 하죠. 자, 가구수에서 앞에서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가구수는 일단은 일반적으로 5가구를 배치할 때 202호를 복층으로 하고요. 202호, 200, 301호, 4층을 복층으로 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101호, 201호, 202호, 301호를 복층으로 하는 형태도 많습니다. 401호, 402호에서 복층 이런 형태도 쓰이고요.
가장 많이 짓는 방법이 101호, 201호, 202호, 302호, 302호, 그 다음에 4층을 전체를 주인세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4층에 두 가구를 집어넣는 방식은 두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 중 바람직한 방법은 일단 요것과 요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집어넣는 것으로 했고요. 최종적으로 계획하는 요 방법으로 했습니다. 일단 금액상으로 봤을 때 이게 16억 7천, 16억 3천, 그 다음에 16억 대 3천 정도 나옵니다. 요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3룸을 보통 2억 5천 정도로 보고요. 투룸을 보통 한 복층형일 때 2억 7천 정도 봤어요. 좀 저렴하게 본 거죠. 이거는 투룸과 3룸으로 봤을 때 투룸이 2억, 3룸이 2억 5천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층은 3.3 정도로 봤어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투룸은 2억, 그다음 3룸 2.5억, 그다음에 전층을 다 쓰는 경우 뭐 포룸 가까이 나오겠죠. 그런 2.8억. 그다음에 복층형으로 했을 때 요게 이제 3룸이니까 2.5억, 2.5억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제 좀 뭐랄까 많이 보수적으로 본 거죠. 보수적으로 봤다고 하면 요게 이제 16점 이제 1층을 상가 월세를 200으로 보고요. 그러면 이제 전세로 따지면 4억으로 된 이자로 계산하니까 16억 3천 정도, 16억 3천 정도, 그다음에 요게 16억 7천 정도. 그래서 이렇게 짓는 게 약 한 전적으로 봤을 때 프로테이지 상에서 약 한 4천 정도 더 플러스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다섯 가구 배열 중에서 C타입보다는 A타입을 많이 적용했고요. 그 다음에 A타입으로 적용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화 설계 보시면 법정 건폐율 60%, 계획 건폐율 59.93으로 최대한 확보를 했고요. 기준층 70.4평, 4%를 1층 바닥 면적으로 확보했어요. 그래서 주차 손실은 한 14평 정도 났다고 보면 되고요. 주차 대수는 6대입니다. 1층 면적의 82.5%인 27.62평을 근생 면적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근생이 비율은 약 한 8대 2 정도로 확보를 했다. 그래서 계단실을 최소화한 거에 대해서 점수를 좀 주고 싶다. 근데 이제 주차 손실이 14평 난 거는 사실 좀 많이 났죠. 그래서 주차 대수가 6대다 보니까 많이 났는데 이 부분도 조금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다. 특화 설계의 주거 부분에 봤을 때 세 가구를 복층형으로 특화 설계를 했다. 그래서 201호, 그다음에 401호, 402호를 복층으로 설계를 했다. 그 다음에 202호, 301호는 단층이다. 그래서 요게 세 가구, 아니 3룸, 요거 3룸, 그 다음에 이거 3룸, 3룸, 3룸 해서 3룸 5개, 복층은 하나, 둘, 셋, 3개 이렇게 계획을 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설명드릴 것들은 특화 설계 토지 이용률을 봤을 때 특화 설계 토지 이용률은 어, 허가 용적률이 179.78%예요. 그래서 계획 용적률은 266%고 1.470 공사받은 면적이 넓은 거죠. 허가 면적이 142평인데 공사받은 면적이 209평으로 서비스 면적으로 67평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면적을 확보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봉석, 머시롱 크림, 석재 타일을 사용했고요. 칼라 강판, 지붕재를 사용했습니다. 전면의 미니멀리즘의 기본적인 형태를 모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측면에서 봤을 때 형태를 모양을 만들어냈어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붕 모양은 앞에서 봤을 때 일단 정방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붕은 박공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밖에서 봤을 때는 박공이 보이지 않겠죠. 측면에서는 이제 지붕면과 경사면이 사면이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 그 다음에 복층 다가구까지, 다락까지 계획을 했다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4층에 두 가구니까 테라스를 분할해서 쓰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이고요. 임대 면적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 면적은 지상 1층이 근생이 27.62평, 그 다음에 계단실이 합이 4.57평, 그래서 합이 33.65평 나왔고요.
지상 2층, 지상 3층, 그 다음에 지상 4층. 지상 3층은 301호에 방이 3개, 화장실 2개, 허가 18.6평. 그 다음에 실사용 24.39평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201호는 방 3개에 화장실 2개, 실사용 24.39평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02호가 복층인데요. 202호는 복층으로 실사용 약 17평, 16평. 합해서 꽤 면적이 크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사용은 허가 면적은 13 더하기 11이니까 약 한 24 정도 되는데 요거는 약 한 31 정도 되죠. 33 정도 되네요. 면적이 꽤 커요. 복층. 이 부분이 제일 먼저 나올 것 같다. 2층에 왜 이렇게 큰 걸 하느냐? 2층에 왜 이렇게 큰 걸 하냐면 2층이 제일 늦게 나거든요. 그래서 2층을 큰 거를 넣어서 빨리 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시고요. 401호, 402호는 다락 포함해서 약 한 17 플러스 8, 10 플러스 9 이렇게 형성시켰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붕 평면도 보고 계시고요. 설계 개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여드렸습니다. 1층은 나중에 상가에서 쓸 수 있게 주차장의 활용도를 좀 높이는 방법을 모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면 부분은 최대한 접근성이 뛰어나지도록 하였고 보행 출입구 쪽도 그 부분을 많이 감안해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뒤쪽 출입구도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조금 더 다른 디자인으로 함으로써 접근성을 뛰어나게 만들어내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소소한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한 설계가 건물의 가치를 높여준다는 거 알고 계시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천 검단 F3의 4층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동영상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건물들의 모양과 형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서 권장을 해드리고요. 부동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 많은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소중한 자산 형성에 늘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엘송건축사무소에서는 토지 매입, 매수, 토지의 입지, 건축 설계, 공사비, 공정관리, 적용계획 관련해서 언제든지 상담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육통전화가 개설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전화를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단 F3의 상가주택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이상으로 엘송건축사사무소의 이병관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